누구보다 건실한 청년이었던 남편에게 반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 박 씨. 하지만 박 씨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부부관계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일명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된 건데요. 남편은 매일 만사가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게을러진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이제는 병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된다는 박 씨. 대체 박 씨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는 사연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고요. 일단 남편이랑 박 씨는 회사 입사 동기입니다. 연수원에서부터 같은 조를 하면서 친해졌고요. 이 둘은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이 남편도 어릴 적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이 특목고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 박 씨도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또 가치관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졌고요.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둘 다 공부를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이도 꽤 있었고요. 이 때문에 바로 결혼 얘기가 오갔고 이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남편이 어쩌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그냥 일을 좀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하지만 요즘 야근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곳들도 많죠. 주말 출근도 예전 같지 않아서 주말에도 일 안 하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견딜만 한데 남편은 힘들었던 모양이고 그리고 공부를 더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 자기도 뭐 버려도 괜찮고 아직 자녀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라고 뭐 긍정을 해줬고 남편이 5급 공무원 준비. 그러니까 사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뭐 워낙 공부를 잘했던 남편이라니까 뭐 저렇게 아내가 서포트를 해주면 5급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합격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한 2년 동안 이 남편은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해서는 집안일을 서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뭐 집안일은 이제 남편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일도 혼자 하고 또 집안일도 혼자 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남편은 결국 계속 낙방만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공부 화풀이를 아내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데 청소기 돌리는 사람이 어디냐? 공부하는 사람한테 밥상이 이게 뭐냐? 이제 공부하는 게 벼슬도 아니고 이 아내 박 씨는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계속 낙방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승희 의원님이 혼자 막 이거 내 얘기 같아 하면서 계속 지금 웃고 계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붙어야 되는데 아까 사파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도표도 그리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도 그리고 막 그러고 있던데 아니 뭐 공부하는 게 벼슬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혹시 지금 저 사건 반장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결혼하시고 공부하시면 아내가 얼마만큼 힘든지 반드시 한번 그 아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이제 공부를 계속했는데 남편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공부 안 할래. 이거 시간 낭비야. 나는 해봤자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3년 그냥 뭐 공부하다가 공부를 그만둔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 대기업에 너 들어가서 다시 취업해서 우리 옛날같이 그렇게 알콩달콩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40대까지 될 때까지 나는 매일 공부만 하고 그리고 나는 취업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내가 잠시 그만두고 또 3년 동안 또 공부하고 근데 언제 놀았냐? 난 논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이제부터 난 놀래라고 해서 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버닝아웃, 다 타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자 같으면은 이 아내 박 씨,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내 박 씨의 입장이라면 이런 남편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나는 언제 놀아? 이런 생각이 바로 들 것 같아요. 나는 본인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저도 남편이랑 30대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결혼을 한 건데 젊은 나이에 많은 걸 유예한 거잖아요. 남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때부터 남편이 이제 집에서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 좋다. 그러면 대신에
가능하면 빨리 마음 좀 정리하고 회사를 좀 알아봐라. 마음 정리될 때까지 집에서 쉬어라. 대신에 집안일은 이제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뭐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뭐 그러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냥 돼지우리 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식사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럼 와서 오히려 박 씨가 집 청소하고 또 저녁 준비도 했답니다. 그럼 그렇게 해놓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줄까 싶은데 귀찮아. 하루 종일 저로 집에서 뒹굴뒹굴해서 무슨 입맛 시켰어요. 밥도 혼자 먹었답니다. 박 씨 아내는. 그럼 하루 종일 뭘 하는 걸까요? 사파가 확 와닿네요. 예. 일단 이 남편은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일단 그것도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먹는데 이제 늦게 자서 아주 늦게 일어나서 오후 늦게 딱 일어나가지고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밥을 딱 먹고 그 다음부터는 뭐 누워서 휴대폰 보던가 아니면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리면 자고 그러다 잠깐 깨고 이제 그러면 아내가 퇴근해 돌아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또 잔소리하겠지. 그래서 본인 서재로 또 들어가서 다시 눕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휴대전화 게임하고 또 새벽에 잠들고 다음날 오후에 일어나서 또 배달음 시켜 먹고 이제 밥은 도대체 왜 안 먹냐 이렇게 아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몸을 안 움직이는데 배가 왜 고프냐. 그래서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그래도 음식이 식어서 맛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얼마 먹지 않고 다시 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지금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승희원님이 약간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지원을 속에서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아주 정말 좋은 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언터처블이 돼가 있네. 그건 농담이고 사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그 아내가 마음이 화가 나겠어요. 사실 남편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내 입장에는 우리 남편이 좀 씩씩하고 우리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지켜주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기를 원할 거는 같은데 지금 이 남편 정말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바깥으로 데리고 장을 보는데 데리고 나가면 한 발자국 긁는데 소보다 더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요. 그리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대소사가 있으면 대소사를 챙겨야 되는데 대소사도 전혀 챙기고 안 챙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한데 이게 사람이 머리가 더벅머리가 되면 굉장히 그게 좀 보기 싫거든요. 안 자르면. 근데 머리도 지금 안 자르고 있는 상황. 정말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데 딱 한 번 세상에 나갈 때가 있답니다. 전자기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자기기가 딱 나오면 그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전까지는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다가 그 새 전자기기가 나오면 그때 용돈을 다 탕진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든 이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가 생활비를 딱 끊어버리면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노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네, 아내도 딱 그런 생각을 해서요. 이 남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어서 돈이 없으면은 밥이라도 집에서 해먹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용돈을 끊었는데 그 당시에 이 남편이 용돈을 끊으니까 2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질 않고 집안에서 생라면만 부셔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람 돈 없으면 진짜 더 이상해지는구나, 나락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최소한의 용돈은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최소한의 식비 정도는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편한테 계속 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봐도 이 남편은 나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출근하는 것도 귀찮고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승희원님이 약간 그 조금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경험치에서 나오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안 해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을 그만둘 때 이유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만두고 왜 그 어려운 5급 고시 공부를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고시 공부도 어느 날 갑자기 빵 와서 나 공부 안 할래. 시간 낭비야.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대기업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좀 이렇게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을 좀 반출을 해서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하시고 정말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면 꼭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해결하는데 만약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도 함께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참고 참았던 아내 박 씨가 팡 터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갑자기 밤에 심한 복통이 왔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하거나 119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픈데도 관심을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혼자. 근데 가서 보니까 급성맹장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병원으로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장모님을 불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모님 보고 빨리 가서 수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그 밤중에 친정어머님이 오셔서 수술을 받았고요. 이 수술 받고 와서 물론 이제 큰 뭐 심한 병은 아니니까 수술 받고 집에 와서 어떻게 아프다는데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병원하고 집이 더 가까워서 그렇고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싫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좀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은둔형 외톨이가 된 남편. 뭐 들으신 것처럼 지금 생활이 행복하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일단 뭐 양 변호사님, 이거 일단 저는 이혼 글쎄요. 저는 이런 유사 사례는 꽤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목고 명문대 대기업 내지는 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경우들도 있고요. 거기서 확 놔버리는 경우들을 왕왕 듣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결혼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는 사실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서 처음 듣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를 좀 듣기도 했고요. 근데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정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능에서 시키는 대로 적응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싫어져 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둬서는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내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지 그건 뭐 아내의 선택이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승 의원님도 한 말씀 주시죠. 저는 물론 남편은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옆에 살고 있는 부인은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사정을 생각하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너무 아픈데도 아니야 뭐 네 혼자 알아서 해. 나는 너무 큰일 아니면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같이 살 이유가 없죠. 부부라는 거는 함께 더불어 의지하고 사는 게 부부잖아요. 의지가 안 되는 경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오히려 부인이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 오히려 더 큰 어떤 병이 생길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사연 아까 나갈 때 왜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사파가 너무 웃기고 이자은 기자가 너무 단호해서 두 개가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내가 본인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짜요? 그리고 남편을 진짜 내 옆에서 그래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 혼자는 도저히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댁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되고 이 남편을 병원에 보내든 어떤 외부 충격요법을 줘서 뭐든 한번 변화의 모습을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살다간 이 아내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내가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오늘 이 세 분의 말씀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혹시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중반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또 너무 단호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남편의 상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도 다들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서 저도 일단은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배유리님은요. 좋게 말해서 은둔형 외톨이지 사연자님 갉아먹으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보물이님 그렇게 살 거면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마리아맘님은 우울증이 걱정되네요. 클로버님도 병원 상담 필요해 보이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정말 이 부부간의 문제 저희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섣불리 이혼하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단 상담 혹은 치료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